아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도박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박을 열심히 잘 끊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못 끊어가고 재발이 반복되는 분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한테 배운 거고요. 공부를 통해서 또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도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이 나빠서 영상을 끌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영상을 끄는 이유도 아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요. 왜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기의 도박 문제와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제가 만난 분들은 상담을 받기까지 대부분 3번에서 4번 정도는 도박 문제가 이미 반복됐습니다. 근데 처음 도박을 오픈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을 해서 가족들에게 정말 혼도 많이 나고 내가 잘 살자고 다짐도 하고 정말 고통과 다짐의 연속이었죠. 근데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고통 속에서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그런 과정은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박을 끊어가는 분들이 도박을 끊을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박을 끊어가는 아주 기본이자 시작이자 그게 절반 이상인 거는 뭐냐면요. 내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예전 시간에도 어디선가 설명을 하면서 도박 중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치료의 시작은 자기가 도박 중독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도박 중독자임을 받아들였나요? 여러분들이 도박 중독자임을 입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거를 내가 말로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주변에서는 너 도박 중독자야, 너 도박 문제 있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마다 도박을 끊는 걸 실패했어요. 근데 왜 나는 도박 중독자이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거 이상하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도박 중독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면 도박을 끊기 어려워요. 점점 심각해지죠. 제가 오늘은 좀 학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대한 그거를 좀 제쳐주고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박 중독자는 자기의 도박 문제가 조절이 안 됩니다. 자기가 반복적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는 그 기능이 망가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리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망가졌다는 것을 고장났다라고 좀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고장난 부분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고장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도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 근데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주변에서는 그거를 왜 모르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도 어때요? 못 봐요. 보려고도 어때요? 힘들어요. 그리고 봐도 어때요? 남들처럼 깊게 못 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가 고장난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의지를 만들어내줄 그 곳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을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의지가 살아있다면 도박은 이미 안 했겠죠. 그 기능이 살아있다면 이미 도박은 안 했겠죠. 끊었겠죠. 하지만 그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도박자 주변 분들이라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왜 이걸 모르냐,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걸 못 깨닫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깨닫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긴 하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박을 참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박을 끊어가는 초기에 도박을 몇 개월씩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는 이유 여러 개 있죠. 첫 번째, 돈을 어디서 마련할 데가 없어요. 대출도 안 돼. 빌릴 사람도 없어. 통장 관리도 또 다른 사람이 해. 빚도 많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환경 관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환경 관리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서 돈이 생기고 조건이 맞다면 바로 도박을 합니다. 왜냐?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그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그냥 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건지.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합 모임, 뭐 GA 같은 데 간다. 그 다음에 또 뭐 가족 모임을 한다. 등등등. 근데 그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센터에 가거나 회합을 가면서 무슨 활동을 제일 많이 하냐면 자꾸 물어봐요. 요즘 어떠냐? 도박 생각은 났냐 안 났냐?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 물어봐요. 이게 다 무슨 활동이에요? 아까 그 망가진 그 기능을 살리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생각하는 게 힘들고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면 그게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되는 그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런 질문들의 기분도 나빠요. 왜냐하면 나는 고장난 기능을 억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도박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좀 심각했죠. 어쩌면 너무 도박 중독자의 전곡을 쿡 찌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내가 도박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도박을 안 하려고 다짐을 했고 그 많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도박 문제가 반복이 되냐?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했냐? 그걸 좀 알아야 이 억울함이 덜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노력까지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 재발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 오늘 제 영상 내용을 꼭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도 하면서 빚도 갚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이 기능, 이 망가진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의 힘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같이 도박을 끊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상담사들과 함께 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야 될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도박 문제를 인정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도박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이 기능이 돌아왔을 때, 현실이 보일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고 계획한 것만큼 안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으로부터 고통받고 계시는 이 가족분들과 이 대상자분들에게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